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하면서 같이 업무 보시는 감정평가사 분이 계시거든요. 제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직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릴 겸 제가 인터뷰 요청을 했고 흔쾌히 응해 주셔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아주 알차게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감정평가사 이제 2년 조금 넘은 전현규라고 합니다. 그 감정평가사라고 하셨는데 그 감정평가사는 어떤 직업입니까? 감정평가사는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다 평가를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식적으로 인정이 돼요. 그 가격이. 그 책임이 있는 직업인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부동산을 평가하는데 저희가 담보를 받을 때 담보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 대출 금액이 나오는데 부동산의 가치를 정해주는 걸 감정평가사가 하고 있고, 그리고 담보 대출을 딱 받았는데 이 빚을 못 갚을 수가 있잖아요. 경매로 나가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그 똑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를 의뢰를 해요. 그때도 감정평가사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같은 것도 평가 가능합니까? 자동차 몇 대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칠판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까? 칠판 같은 경우를 하나로만 평가하진 않고 권리금을 일반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데 소송 같은 경우에 권리금 평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임차인과 이제 임대인이 뭔 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 권리금을 평가할 때 칠판, 책상, 의자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어떤가 평가하는 사람. 그렇죠. 가치가 있으면 다 들어가요. 그럼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 처음 공부가 있는데 그거를 1차부터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십니까? 감정평가사는 일단 1차 과목은 5과목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민법, 경제학, 그 부동산학 원론이라고 있는데 감정평가 관계법규라고 감정평가 관련 법이 있어요. 그거랑 우리 회계학. 회계학? 회계는 근데 1차 때만 하고 그 이후부터는 쓰진 않아요. 필요 없는 과목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경제학과 회계학은 필요 없는 과목입니다. 2차 과목은 감정평가 실무, 감정평가 이론, 감정평가 법규 이렇게 있거든요. 3개만? 네, 저희는 3과목만 쳐요. 1차는 객관식, 맞아요. 2차는 주관식? 맞아요. 그러면 1차 난이도가 어떻습니까? 1차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2차에 비해서. 1차 같은 경우에는 기간으로 따지자면 일반적으로 한 9개월에서 한 1년? 정말 빠르면 4개월에서 6개월. 경제학이나 회계학이 보통 제일 어려워요. 제일 필요 없는 게 제일 어렵네. 제일 필요한 게 제일 어려워요. 경제학이랑 회계학이 필요 없니? 실무에서 안 쓰나 보지. 아, 저희는 안 써요. 쓸 일이 없나 보지. 저 같은 경우도 1차 공부할 때 필요가 없으니까 외우면서 했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 회계학 같은 경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경제랑 회계를 외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제가 경제학과거든요. 경제학과인데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나도 경제학과인데? 나도 경제학과.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 3경제학과인데? 그래서 1차는 꾸준히만 하면 보통 다 붙는 시험이긴 한데 보통 1차만 붙어서 끝이 아니니까 2차가 제일 중요하죠. 회계학과 경제학은 살짝 불필요하다. 불필요하지만 제일 어렵다. 회계학이랑 경제학 좀 다루 중에 미루고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그러면 떨어져요. 저희 세무사 시험처럼 똑같이 60점 넘어야 되고 과락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각 과목 40점 다 이상 돼야 되고 평균 60점 넘어야 되는 시험이죠. 5과목이니까 생각보다 그 시험의 분량이 많네요. 많은데 기출문제가 다 그렇듯이 돌려서 맨날 나오잖아요. 이제 기출문제가. 그래서 그것만 조금 보면 그렇게 붙기는 어렵진 않아요. 2차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무, 이론, 법규 이렇게 있는데 실무가 제일 어려운 과목이에요. 실무가 까락률이 보통 한 70에서 한 75%? 진짜 높다. 높으면 80%. 그 실무라는 과목은 실제로 문제집에 이 해당 부동산을 주고 부동산에 뭐 정보를 주면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평가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씩 배를 주고 배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네. 배 값이 얼마냐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애는 이제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왜냐면 저희가 이제 평가 방법이 물건마다 다르거든요. 땅도 다르고 건물도 다르고 아까 말했듯이 뭐 칠판이나 책상 이런 것도 평가 방법이 다 달라요. 나무도 뭐 열매가 있는 나무, 열매가 없는 나무, 소나무 다 다르거든요. 꽃도 다르고. 네. 그걸 다 암기해야 되는데 솔직히 공부하다 보면 그걸 암기를 다 못하거든요. 저희가 주로 부동산을 평가하지만 만약 실제 시험에서 배, 비행기 이런 평가가 나오면 힘들구나. 눈물 나죠. 시험 치는 도중에. 근데 시험이 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운이 좀 많이 필요하지. 그 다음 이론 과목은 말 그대로 감정평가에 관한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특성이 있는데 개별성, 부동성, 부중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부동성이 뭐냐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항상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부중성이 뭐냐면 증가하지 않는다. 땅의 면적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가끔씩 이런 것도 있어요. 간척을 하게 되면 그게 늘어난 거 아니냐. 근데 그건 늘어난 걸로 보진 않고 그래서 부중성인 거죠. 뭐 그 개별성, 땅마다 다 다르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사무실이랑 옆에 있는 건물이랑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다르잖아요. 주인도 다르고 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개별성 이런 특성
특성들을 이제 공부해서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은 감평사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1차를 접근하고 어떻게 2차를 접근하는 게 수험 생활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조언이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시험이 1차가 3월이나 4월에 쳐요. 그리고 2차가 6월이나 7월 이때 치는데 공부를 들어가는 시기가 엄청 중요해요. 1차를 하려면 4개월에서 9개월 뭐 많으면 1년 정도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럼 1차가 3월이면 공부 시기를 6월에 만약에 진입을 한다. 거의 1차부터 하셔야 돼요. 1차를 하고 2차를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고 1차 치는 달인 3월에 진입을 하면 2차부터 하셔야 돼요. 3월에 2차부터 시작을 하다가 6월, 7월쯤에 1차랑 2차를 병행을 하면서 이제 1차를 붙고 2차를 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돼야 되거든요. 투자가 더 괜찮아 보이네요. 그쵸. 시기에 따라 달라요. 뭘 먼저 공부해야 되는지. 시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3, 4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수험생도 너무 늘었고 올해 시험이 36회였거든요. 34회, 35회, 36회 갈수록 이제 합격자 수도 다시 줄고 있거든요. 줄이고 있어요. 10명씩. 대충 응시는 그러면은 1차, 2차 좀 다른데 1차가 제가 알기로 올해 6,000에서 7,00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2차를 칠 때는 작년에 1차 합격한 유예생들 더하기 이제 올해 1차 합격한 사람들 해서 한 2,000명에서 3,000명 사이로 알고 있어요. 올해 합격률이 6점 몇 %일 거예요. 근데 감정평가사가 되셨잖아요. 어떠신가요, 감정평가사? 제가 수험생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성격이 되게 중요해요. 요즘 전문직들이 다 영업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영업을 잘하려면 그래도 성격이 어느 정도 외향적이거나 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일하기에. 혹시 감정평가사 연봉 공개 가능합니까? 수습 1년차, 2년차까지. 보통 법인에서 이제 수습은 최저시급이에요. 합격 발표가 10월에 나거든요. 10월에 나면 이제 바로 면접을 봐요, 회사마다. 면접을 보고 이제 합격을 한다면 바로 출근하라 할 때가 있어요. 11월에. 저 같은 경우는 11월에 했거든요. 이게 법상으로는 그 다음에 5월부터 아마 12월까지일 거예요. 이제 수습에서 소속이 전환되는 거는 또 그 다음에인 3월 합격한 해 11월부터 그 다음에 1년치 더하고 그 다음에 3월까지 총 한 1년 5개월 정도 최저를 받았어요. 수습을? 네. 와. 수습을? 네. 그거를 최저로 받았어요. 회사가 다르긴 해요. 회사마다 달라서 합격하고 나서 뭐 그 다음에 3월부터 출근하라는 데도 있고 뭐 5월부터 출근하라는 데도 있고 한데 보통은 합격하자마자 한 11월, 12월, 1월 이 사이에 출근을 많이 하라고 해요. 일단 수습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 최저에다가 이제 출장비. 근데 수습 때는 철이나 인센이 없어요. 이제 소속이 전환되면 이제 연봉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회사마다 너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3천 후반에서 4천 초반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더하기 이제 출장비 더하기 뭐 철입비, 인센이 붙는 거죠. 네, 그렇게 돼요. 그럼 감정평가사가 소속되고 나서 몇 년 차 정도 됐을 때 약간 억대 연봉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의 역량이에요. 예전에 연차가 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이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사를 되기 위해서는 법인에 자기의 일정한 돈을 넣으면서 이사를 다는 건데 거기서 지분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억대도 될 수 있고 한데 그게 안 된다면 뭐 억대는 힘들 수도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이사가 안 되더라도 소속이더라도 회사 일이 너무 많다. 너무 많으면 이제 억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전현규 감정평가사님 모시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선생님께서는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십니까? 본인의 성격이 되게 중요해요. 네, 성격이 외향적이고 아니 외향적이 아니더라도 뭔가 영업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할 만한데 자신 없다. 그리고 내향적이다. 그러면 조금 더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감정평가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분들께 응원과 위로의 한 말씀을 하신다면? 이건 제 경험상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빨리 합격하고 싶으시면 잠을 줄여서라도 단기간에 굵게 공부를 하셔서 빨리 끝내야 돼요. 제가 6년 정도 공부했는데 한 4, 5년차 때까지는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니네 하고 이제 계속 했는데 근데 5년차 때 딱 치니까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건 내 실력이 아니구나. 그래서 6년차 때 그냥 떨어지든 붙든 정말 후회 없이 한번 해보자 해서 붙더라고요. 네.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전현규 감정평가사님 모시고 인터뷰 한번 찍어봤는데요.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평가사님께서 댓글 달아주실 겁니다. 그쵸? 얘기는 안 됐는데 제가 사전 들어갔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댓글 달릴 때마다 내가 카톡해야지. 댓글. 그럼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